자, 시험 방송이라고 하기엔 너무 빡세게 가는 내용들인데, 음,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어떤 내용 보려고 하냐 하면, 지금 고1들은,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고2, 그 다음에 고3들은,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어떤 고민이 많냐? 이제 수능에서 탐구를 선택하는데 뭐 고3들은 뭐 좀 있으면 수능 이제 접수하니까 이미 뭐 결정이 다 돼 있겠지만 그리고 뭐 아직도 결정이 안 돼 있으면 뭐 심각하죠. 고2들은 이제 현재의 수능 뭐 선택 과목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는 이제 마지막 학년이 될 거, 마지막 세대가 될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을 겁니다. 뭐 이제 1학기 지났으니까 뭐 벌써 이제 나는 뭐 어떤 과목은 잘 맞아, 어떤 과목은 잘 안 맞아, 뭐 이런 게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직도 좀 결정이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자, 요 자료는 어 내가 작년 겨울에 이제 고3 된 애들 고3 올라갈 때 한번 자료를 만들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25년이니까 23년 겨울에 봤던 수능, 24년, 그다음에 25년까지 해서 그때까지 봤던 뭐 수능 응시 인원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해서 자료를 모아줬던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올해 것까지 자료를 조금 첨가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과목 선택, 특히 이제 이과 학생들이 이제 사탐을 봤을 때 과탐 두 과목 보는데 보통 이제 보통이 아니지 지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과탐 탐구 두 과목 중에서 하나는 과학, 하나는 사회를 선택했을 때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실 뭐 사탐을 선택했더니 성적이 더 잘 나왔다. 아니면 뭐 사탐 선택 안 하고 난 과탐을 밀고 갔어. 그랬더니 뭐 성적이 더 잘 나왔다. 아니면 망했다. 사실 이거는 뭐 알 수 없어. 만약이라는 게 어딨어. 그 친구가 뭐 사탐을 더 봤을 때 아니면 사탐 안 하고 그냥 과탐을 봤을 때 만약 뭐 역사에 만약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거를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지만 일단 주어진 자료들을 보고 어떤 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 자료는 아직 올해 26학년도 수능이죠. 올해 25년 11월에 수능을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 기존에 진행된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제 진행하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자료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고, 자, 첫 번째로 어떤 자료들을 선생님이 모아봤냐 하면, 자, 과목별 응시 인원이에요. 23, 그 다음에 뭐 24학년도, 아유, 밀리니. 25학년도, 그 다음에 뭐 내려가면은 이제 26학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위에 23, 24, 25는 수능을 봤던 인원들이고요. 마지막 거는, 올해 6월 모의고사에 응시했던 인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보시면 자, 23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전체 응시생 한번 보시면 전체 응시생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요렇게 뭐이니 자, 요렇게 한번 당겨서 봐야겠네. 자, 요렇게 자, 전체 응시생을 보면, 자, 24학년도로 갈 때, 인원이 좀 이렇게 좀 줄었어요. 그지? 그랬다가 25학년도로 갈 때 인원이 요렇게, 전체 인원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늘었던 인원들을 좀 보면, 일단 재학생도 24학년도에서 25학년도로 갈 때, 한 15,000명 정도가 요렇게 증가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재수생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해서 여기도 요렇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원이 증가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요 뭐 인원 증가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학령 인구라고 하죠. 뭐 인구가 증가하면서 뭐 나타났던 거고. 일단 그리고 올해 일단 한번 보면 올해 6월 모의고사 보니까 작년보다 요렇게 줄었어요. 4만 명이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학생은 요만큼 늘었는데, 그지? 근데 재수생은 요렇게 또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야? 6월 모의고사잖아. 6월 모의고사.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 지금 9월 모의고사도 안 받고, 그죠? 그다음에 수능도 아직 안 받잖아. 지금 반수하는 애들 있죠? 반수하는 애들, 졸업한 애들 중에. 걔네들은 아직 좀 눈치 보고, 그지? 아니면, 어, 아직 결정을 못 내려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마음에 드는지 어떤지 아직 몰라서 결정을 못 내린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원래 매년 그래요. 매년 6월 모의고사보다 9월 모의고사 가면 인원이 좀 더 늘고, 9월에서 실제 수능 가면 또 인원이 늘어요. 물론 그 사이에 그 재학생이 늘진 않겠지, 당연히. 그치? 누가 늘어나나? 반수생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은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알죠? 지금 요 인원이 결정된 건 아니고, 그치? 그래서 좀 늘어날 거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봅시다. 과학탐, 이제 탐구 위주로 한번 볼 거예요. 탐구 위주로 보면, 어, 어떤가? 지금 물리 같은 경우에는 자 6만 2천 명에서 6만 3천 명, 5만 8천 명, 3만 한 9천 명 확확 줄어들죠, 그지? 과탐 인원이 이만큼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화학 보세요. 7만 명, 5만 8천 명, 4만 4천 명 실제 수능 봤던 응시 인원들입니다. 지금 6월 모의고사 2만 1천 명 확 줄어들죠. 어, 특히 지금 보시면 뭐 매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매년 어 23년도만 해도 화학이 물리보다 많았는데 24학년도 수능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줄어들고 지금도 줄어들고 화학이 꼴등이에요, 꼴등. 네. 화학이 좀 많이 어려워졌죠. 좀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좀 많이 그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구과학이 좀 인원이 좀 가장 많은 편이었는데 근데 지구 어찌됐든 이 사탐론에 대해서 뭐 지구과학도 뭐 피할 수는 없어요. 지구과학도 생명지구과학도 요렇게 가면서 그지? 어때? 계속 좀 줄어들고 있죠.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잠깐 증가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또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는 9만 3천 10만 명대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제 수능에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과탐 전체적인 인원들을 봤을 땐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자 사탐을 한번 볼까요? 자 사탐을 한번 보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사탐은 어때요? 어, 자 이게 언제 23년도, 24학년도 잠깐 줄어들긴 했지만 25학년도 올해 6월 모의고사 계속 늘고 있죠. 그지? 뭐 윤리화사 윤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지리도 잠깐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증가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사문도 요렇게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그지? 이게 여기서 왜 줄어들었지? 요때까지만 해도 23년도에 3학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 수능 본 거죠. 이때만 해도 요렇게 넘어갈 때, 어, 탐구를 이렇게 사탐론 하는 경우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대학에서도 이거를 많이 그렇게 놔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때는 사탐론이 비교적 거의 없었다. 근데 그 다음에부터 이제 사탐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그 25학년도 올해 대학교 간 애들이죠. 얘네들은 어, 뭐 사탐론은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치? 그냥 엄청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탐 전체 인원도 보면은 요렇게 감소하긴 했지만 본격화되면서부터 이게 확 늘어나죠, 이렇게. 여기도 봐봐. 벌써 지금 여기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실제 수능에서 그지? 어, 요렇게 있었는데 그죠? 과탐하고 사탐이 어, 그런데 저 6월 모의고사 벌써 이렇게 차이가 또 더 벌어졌죠. 그지? 자, 차이가 벌어졌는데 이거는 앞으로 차이가 더 벌어질 거예요. 왜? 지금 여기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에서 여기 과탐 봤던 애들 있잖아. 그지? 얘네들이 보고 이거 모의고사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쪽으로 도망갈 거야, 사탐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그치? 자, 선생님 여기 자 전체 인원이, 그치? 요 인원을 믿을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 그지? 9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수능까지 가면은 인원은 전체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재수생들이 더 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늘어나는 인원을 누가 과탐 보는 친구들이 혜택을 볼 일은 별로 없어요. 아마 사탐으로 인원이 많이 쏠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들조차도 두 과목을 봤던 친구들도 한 과목은 사탐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하튼 과탐을 선택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좀 불리해요. 등급을 따져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원 변동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요걸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영역별로 조합에 따라서 어떻게 되니? 라는 걸 한번 봅시다. 그치? 자, 지금 선생님 하는 자료들은 다 이제 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다 공개된 자료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좀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좀 어, 편집을 다시 한번 한 거고. 자,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자료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23, 24 쭉 가면서, 그치? 자, 여기는 과탐 한 과목 선택한 친구들. 여기는 두 과목 선택했는데 과탐, 과탐. 여기는 과탐, 사탐. 보통 여기 사탐하는 친구들이 어 저는 과탐 하나 볼래요 이러진 않겠지. 그지? 대부분 이제 과탐 두 과목 하다가 준비하다가 이건 어렵다. 그래서 한 과목은 사탐 봐야겠다. 요렇게 한 과목 사탐 런한 친구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 여기 이제 사탐 사탐 이건 이제 대부분 문과 애들이겠죠. 그리고 여기 사탐 한 과목 선택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이제 일부 학교 전형들에서 이제 그 사탐을 한 과목만 요새 이제 그한 과목 반영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나는 그냥 똘똘한 한 놈, 내가 잘하는 거 하나만 딥답하겠다. 뭐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과에서 사탐 런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여기에 좀 배치가 되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쏘리. 미안. 여기지. 여기에 주로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뭐 둘 다 이제 사탐 갔을 수도 있고. 자, 여하튼, 근데 이제, 여하튼, 이과에서 탐구에서 과탐 하나만 선택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 어디를 봐야 되니? 그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과탐 두 과목 선택하는 친구들이 그지 요렇게 해서 좀 늘어났었는데 그지 갑자기 급격하게 요렇게 줄어듭니다. 거의 한 4만 명 줄어들었어요. 근데 올해 6월 모의고사 보니까 7만 명이 줄어들었네. 남아있는 애들은 죽으란 얘기지. 자 반면에 과탐과 사탐 과탐 하나 사탐 하나 보는 친구들이 늘어나죠. 여기가 이제 확 늘어나지. 그죠?
자, 해서, 앞에 여기 숫자가, 전년 대비지. 여기서 한 4천 명 늘어났었는데, 여기서 일로 갈 때 얼마? 그지? 3만 명, 3만 명. 그죠? 그리고 여기도 늘어나고. 자, 그럼 사탐, 뭐, 대부분 이제 문과 애들이겠죠? 문과 애들은 여기 가면서 좀 줄어들었다가, 요 정도 줄어들었다가, 여기 한 2만 4천 명 줄어들고, 증가하고, 여기 한 1만 7천 명 증가하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탐론을 해서, 조금, 한 과목만 가겠다 하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죠? 나는 둘 다 사탐하겠다 하는 친구들도 요렇게 뭐 물론 이제 그 전체 인구 수가 늘어나서 이제 뭐 요렇게 증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데 잠깐만 전체 인구 수는 줄어들었는데 야씨 사탐하는 인원은 이건 늘었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예요.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요 두 개만 요렇게 합쳐도 얼마? 뭐 여기 50%, 10%에서 뭐 한 51%, 뭐 50% 되는데 여기 요렇게 여기만 해서 벌써 58%야. 여기만 해서 한 60% 정도 되죠. 여기만 거의 58%니까 거기다 17% 더하면은 그지? 75가 되니 85가 되는 거야. 겁나 많은 거야. 끔찍하지 끔찍해. 75구나. 자, 그래서 지금 2학년 애들 고2 학생들이 보는 내년 수능까지는 이거는 뭐 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물론 내가 과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애들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과탐 봐라, 과탐 봐라, 사탐 가지 마 라고 할 이게 없어. 본인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 이 큰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건가? 걱정이다. 뭐 당장은 대학 들어가는 거에서의 뭐 전략적인 부분,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대학 가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아, 고민이고 걱정이고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요런 자료로도 한번 볼까요? 자, 수학 선택하는 거에서, 수학 선택하는 거에서 한번 봅시다. 음, 선생님이 여기 자료를 뭐 요번에 하면서 살짝 한 편집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 여기 중요한 걸 이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봐봐.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미적 선택하는 친구들이에요. 미적 선택한 친구들 중에 사탐 선택한 친구들 아니면 사탐 과탐 그러니까 뭐 원래 사회 하나 사탐 하나 선택한 거죠. 원래 과탐 두 개였을 텐데 여기는 과탐 과탐 그치? 뭐 요렇게 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부분 문과 친구들이 여기에 있겠지. 그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번 비율을 한번 보면 자 23학년도 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선생님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한번 보자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이 뭐야? 이과 애들 중에서 그지? 이과 애들 중에서 이제 과탐 선택한 애들이죠. 거의 압도적으로. 당연히 여기 있는 애들은 뭐예요? 문과이죠, 문과. 문과. 문과 애들 당연히 사탐 압도적으로 선택하겠죠. 당연한 거지 뭐. 그리고 자 내려가서 이제 24학년도.
수능에서 보면 여기도 당연히 요렇게 많고 여기도 당연히 이제 문과 애들이니까 사탐 선택한 친구들이 많을 거고 그죠? 자, 25학년도 여기도 당연히 요렇게 가겠죠. 올해 6월 모의고사 여기도 당연히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뭔가 눈에 띄는 게 있니? 아, 확통을 선택한 애들은 사탐서 확통 선택한 애들 중에 사탐을 선택하는 애들은 87.9, 86.4, 84.3, 82.1 오히려 줄어들어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 아니 확통 선택한 애들이 사탐 선택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왜 그럴까? 내 생각에는 이과 애들이 확통을 선택한 거야. 이과 애들이 확통을 선택했으니까 과탐을 한두 과목은 보겠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오히려 확통 선택한 애들 중에서 그죠? 과탐을 선택한 애들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과탐 이게 이과 애들 중에서 확통을 선택하는 애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자, 여기 미적을 한번 보세요. 미적 선택한 애들 중에 90.4%, 86.9%, 68.3%. 다시 잘 안 보였구나. 90.4%, 86.9%, 68.3%. 아, 급기야 50% 선이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미적 선택하는 애들 중에서도 과탐 두 개 선택한 애들이 절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지. 그지? 여기 합치면 얼마니? 49.7? 절반 이상이, 이게 여기 49.1이니까, 절반 이상이 최소 사탐 하나 이상은 한다는 거야. 미적 선택했으면 뭐야? 이과일 거 아니야. 이과 선택한 애들 중에 절반 이상은 심지어 그 중에 23%는 사탐이에요. 반의 반은. 또 반의 반은 사탐 하나 선택하는 거고. 아, 여기 기아 선택하는 애들 봐. 고민도 없죠. 다 사탐이야. 환장하는 거, 환장하는 거. 내년 지금 고2 애들이 수능 볼 때까지 이 추세는 뭐 어쩔 수 없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봐야 뭐 먹히겠니 이게.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자, 그래서 수능을 봤어. 이렇게. 자, 수능 봤을 때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선생님 과탐 상위 내고 보통 이제 물화생지 2는 잘 안 보니까 2로 수능을 본다고 하면 나도 말려 그거는 뭐 미친 짓 아니야. 그 사탐은 이제 그 인원수가 많은 거대로 상위 네 과목 요렇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추려봤는데 자 과탐부터 한번 볼까요? 자 23학년도에 1등급 인원, 2등급 인원, 3등급 인원입니다. 24학년도, 25학년도 올해 대학교 간 애들이죠. 그리고 올해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의 결과에 대한 얘기예요. 뭐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뭐 1등급 받는 인원도 줄어들고 뭐 2등급 받는 뭐 3등급 받는 인원들도 그렇게 뭐 줄어드는 건 뭐 당연합니다. 어? 여기 뭐야?
왜 이렇게 2등급 인원이 여기 일단 많았지? 이때 점수가 애매해서 그래요. 뭐 등급 코드 이따 뭐 다시 한번 보긴 할 텐데 뭐 참고로 한번 볼까? 24학년도 물리원이죠. 24학년 물리원. 자, 23학년도에 1컷이 46점인데 이때 47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43점이고 여기 42점이고. 그러니까 2등급이 요 점수 차이가 얼마? 지 45, 44, 43, 3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어때요? 46, 45, 44, 43, 42, 5점 차이지? 점수 차이가 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인원도 많겠지. 그래서 이제 등급 컷이 이제 그렇게 난이도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이때 갑자기 뭐 인원이 뭐 늘고 이런 게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제 요거는 복불복이에요. 뭐 그 난이도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그게 되고. 뭐 화학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은 그죠? 뭐 줄어드는 뭐 추세는 계속 가는 거고 1등급 계속 줄어들고 2등급도 뭐 잠깐 늘어나긴 했지만 그냥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때는 오히려 3등급이 더 많았네, 그지? 2등급, 3등급 여기 1등급은 비슷했잖아. 근데 2등급, 3등급 한번 합쳐 보세요. 그러면 이제 2등급, 3등급 합치면 23학년도가 더 많았지. 그죠? 그리고 이제 25학년도 작년 수능에서는 합치면 10,000명도 안 됩니다. 올해 지금 6월 모의고사는 확 줄어들었고.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 보기에는 여기 이제 뭐 좀 인원들이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을 거야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작년에 이제 뭐 의대 정원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대 간다고 이제 좀 상위권 애들이 많이 이제 좀 달려들면서 인원들이 조금 더 이제 좀 덜 떨어진 게 있죠. 걔네들이 붙어서 인원이 더 늘어났다기보다는 걔네들 때문에 인원이 조금 덜 떨어진 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인원이 적죠. 여기 인원이 적게 나온 이유는 아까 우리 물리에서 봤던 것처럼 뭐 그죠? 여기가 지금 재작년에 24학년도에 5점 차 여기가 47.6점이었죠. 6점. 그지? 2등급 점수가 2등급 2등급이 요 41점에서 47점, 46점까지 원점수로 여기가 2등급이었는데 작년 보세요. 50점 만점이야. 1등급이. 이 의대 이슈가 좀 영향을 많이 줬을 겁니다. 하나 틀리면 2등급이에요. 여기 하나 틀린 애들, 걔네들 원래 그 전까지 봤으면은 1등급이었을 텐데. 그죠? 그런 애들이 이제 주로 오면서 여기 2등급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 작년에 화학 만점 받은 애들이 2,600명 정도 있었단 얘기예요. 엄청나게 달려드는 거지 작년에. 그 다음에 생명, 지구과학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1등급 인원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갈수록 팍팍 줄어들고 있다. 그치? 가끔씩 인원이 튀는 거는 뭐 그만큼의 뭐 이유들이 있겠죠. 뭐 의대 이슈도 있고 그 당해 해당 과목의 난이도나 뭐 등급 컷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뭐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인원 이제 전체 응시 인원이 줄어들면서 각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들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 자 생윤입니다. 생윤. 자, 생윤 어때요? 뭐 아까 봤지만 23년도, 24년도 갈 때 살짝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늘고 있죠.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는 어, 사탐론이 이렇게 막 이슈가 되고 막 이럴 때는 아니에요. 애들도 잘 몰랐고 대학에서 또 그걸 이제 많이 받아들일 때는 아니었는데 이제 24에서 25 넘어갈 때 이때 뭐 환장하는 거였지 그때. 여기도 이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뭐 이렇게 잠깐 줄어들었지만 다시 또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윤사. 자, 윤사는 이때 이거 뭐야? 2등급이 없었어요. 윤사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윤리화상은 이때 자 1등급 컷이 50점이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2등급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 48점 받았어. 2등급인 거죠. 실수로 2점짜리 하나 틀리면. 뭐 그랬던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지리도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있는데 뭐 늘어나나 싶더니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그지? 여기도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사문도 이렇게. 근데 좀 이상하지 않니? 뭐가 좀 이상하지? 여기 생윤 뭐 그렇게 확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 윤사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이거는 뭐 여기는 뭐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여기도 뭐 줄어드는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여기가 확 증가했네. 이때랑 이때랑 비교하면 거의 두 배야 두 배. 왜 그러지? 이과에서 사탐론을 하는 애들이 대부분 여기로 간 거야 여기로 사문으로.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은 사문을 끼는 게 좋죠. 왜? 인원이 늘어나니까. 어쨌든 등급은 비율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응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이 이과 애들도 당연히 글로 몰려들 수밖에 없죠. 인원이 많은 쪽이 아무래도 등급 따기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같은 쪽으로 계속 애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문 쪽으로는 뭐 지금 요 데이터 가지고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인원이 몰릴 겁니다. 혹시 지금 2학년 학생들 중에 나는 한 과목 정도는 사탐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특별하게 어떤 과목을 뭐 사탐 과목들 중에서 사회 과목들 중에서 내가 특별하게 어떤 거 하나 내가 뭐 관심이 있는 게 없다면 사문을 선택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애들이 많이 쏠리는 건 이유가 있겠지. 공부를 안 해봤어도. 자, 해서 뭐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런 자료를 한번 봅시다. 등급별 표준 점수 및 원점수입니다. 자, 물리예요. 자, 왜 요런 거 잘 모르는데 저번에 뭐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요새 내가 요새 과탐 표점이 막 70점 밑으로 뭐 떨어지기도 예전에는 한 6, 7년 전만 해도 과탐 표준 점수가 70 몇 점, 뭐 72점, 73점 뭐 이랬어요. 왜 나한테 그러대? 자기는 과탐 표준 점수가 70점 넘어가는 걸 본 적이 없대. 아, 입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이 뭐 EBS라든지 이런 데서 제공되는 그 표준 점수 몇 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대부분 1컷 점수입니다. 1컷. 1컷의 표준 점수예요. 근데 그걸 보면 안 되지. 만점자를 봐야지, 만점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50점 맞아가지고 1등급이야. 표준 점수 예를 72점이 나왔어. 학교나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어,
1등급 만점 받아가 다 맞아가지고 표점 뭐 70 몇 점 나. 학교생님, 야 무슨 말이야? 1등급 표준 점수 뭐 68점이야. 입시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상담 받을 때 제발 나한테 받지 마. 나도 잘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적어도 사자들한테 당하지 마라. 알지? 뭐 누구 진짜 프로페셔널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뭐 그런 기관이나 회사들도 있고 연구소도 많고, 그지? 그런 데 가서 받아야지. 어디 뭐 하여튼 뭐 그래. 하여튼 사자들한테 뭐 그런 애들 많아. 그지? 여하튼 중요한 거는 만점자 기준으로 표점을 받아요. 만점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물리 같은 경우에 지금 어때요? 전반적으로 이제 표점이 이제 만점자 기준으로 이게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표점 높으면 좀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고, 표점이 낮아지면 좀 시험이 좀 쉬웠다는 거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리는 이제 점수가 좀 표점이 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1컷은 뭐 1, 2점 차이긴 하지만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죠. 시험이 그만큼 쉬워지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요렇게 살짝 원점수는 증가하고 있고 표점은 살짝 감소하는 이런 경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화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화학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쭉 낮아졌는데 뭐 당연하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그지? 시험이 쉬워진 게 아니라 작년에는 의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달려들어져. 특히 이제 의대 가려고 준비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화학 쪽으로 좀 많이 달려들었을 거란 말이야. 화학에 좀 자신 있는 애들이 많이 달려들었겠지. 그러니까 1특컷이 50점이 나와 버리니까 그죠? 표점 당연히 낮아지겠지. 그럼 얘네들이 표점이 낮게 나왔으니까 불리했을까? 예를 들어 만점자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물리 만점 받은 애는 67점이고 화학 만점 받은 애는 65점이야. 야씨 의대 갈 건데 야씨 2점이나 여기 생명은 70점 70점 생명은 70점이야. 지하고 72점이야. 아씨 의대 가려는 애들 큰일 났네. 아냐.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사자야. 알지? 야, 지구과학은 문제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우니까 표점이 낮게 나올 거야. 야, 지구과학 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야. 입시를 개뿔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봐봐. 야, 지구과학 표점은 23, 24, 25, 73, 68, 72야. 화학이 어렵니? 화학 75, 69, 65야. 화학이 어려운데 표점이 지구과학의 표점이 더 높은데? 대략 봐도? 그지? 표점은 탐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단다. 알지? 그냥 자기가 잘 볼 수 있는 과목을 보는 게 좋아. 물론 수시에서는 등급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은 걸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하긴 해요. 표점을 가지고 뭐 입시가 어쩌고 저쩌고 뭐 과목 선택이 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알죠? 그런 사람들 조심해. 알지? 그런 사람들이 너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돈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자,
사탐도 한번 볼까요? 사탐도 뭐 72, 65, 77, 뭐 72, 63, 73 만점자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한국지리 그다음에 뭐 사문 뭐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 점수들은 다 이제 요렇게 60, 70점을 기준으로 해서 70점보다 조금 높게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낮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뭐 과목에서 이제 뭐 어떤 과목이 뭐 표점이 더 잘 나온다, 어떤 과목이 표점이 더 잘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사탐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24학년도 윤사 표점 만점자 기준으로 63점이었습니다. 사문 70점이었어요. 근데 작년 수능에서 여기 73점이었죠? 여기 69점이었죠? 야, 이 재작년에 수능에서 그지? 사문이 표점이 높았으니까 사문 볼래 했던 애들은 이때 표점이 더 낮았어. 3점이나 낮았어요. 그러니까 탐구는 표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표점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 표점이 표점 때문에 과목 선택이 달라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됐니? 어. 그래서 자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또 볼까요? 앞에 선생님이 표점 얘기를 한 거는 뭐지? 다 빌드업이었단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대학별로 수시 및 정시 탐구 영역 반영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26학년도 전형계획 기준으로 본 거고 일부 자료가 없는 거는 25학년도 기준으로 봤습니다. 수시는 이제 모집 전형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도 아직 이제 어, 이번에 학원 이제 뭐 오픈하느라 정신 없어서 그거까지 다 보진 못했고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는 아직 그 대학들에서 확정된 전형 모집 요강이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지금 선생님 준 자료하고 여러분들이 구해볼 수 있는 자료하고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차이가 있어도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냥 요 자료 가지고 선생님이 이게 이제 작년 수능 끝나고 이제 작년 정시 모집 요강 나오는 것까지 보고 그러니까 올해 대학 간 애들이지 그거까지 보고 정리를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자 26학년도 전형계획 기준으로 이제 본 거고요. 요 이제 올해 고3 애들에 대해서 이제 100% 오피셜은 아니고 한 80% 90% 오피셜로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본 겁니다. 자, 수시에서는 자, 수능 최저 반영을 하죠. 이제 그때 탐구를 몇 과목 반영하니, 지? 뭐 사탐만 반영하니, 과탐만 반영하니, 뭐 상관없이 반영하니, 뭐 이런 거. 요런 걸 정리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자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데 여기 요거를 이제 잘 봐야 돼. 그치? 대학에서요 이 탐구는 뭐 과탐이 됐건 사탐이 됐건 간에 탐구 과목은 보통 상위권 대학들은 뭐 수학이나 국어나 이쪽에서 대부분 표준 점수 활용을 합니다. 근데 탐구는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이용을 해요. 얘들이 이걸 잘 몰라.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은 이걸 반영을 합니다. 그런 대학들이 어떤지 좀 소개시켜 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조금 중위권 밑으로 가면 100분위 점수로 이제 반영하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100분위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진 않아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궁금해할 게 뭐냐면은 어, 과학탐구 가산점 부여하는 거. 당연히 이거는 자연계열 지원 시에만 적용이 되겠죠. 내가 뭐 이과 나와서 과탐 수능 봤는데
어문 계열 갈 거야. 뭐 과탐 봤다고 거기서 가산점을 줄 필요는 없지. 그 다음에 수학을 또 선택했을 때에 대한 또 가산점이 또 있을 수 있죠. 이제 요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볼 건데 일단은 자, 한번 볼까요? 이제 가천대부터 왼쪽이 수시고 오른쪽이 정시입니다. 수시는 이제 수능 최저에서 사탐과탐 한 과목 반영한다는 거고 의대, 한의대, 자, 약대는 이제 과탐에서만 두 과목. 그러니까 요런 데는 사탐 넣은 한 친구들은 이제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건대도 사탐, 과탐 가리지 않고 한 과목 반영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똘똘한 한 과목만 잘 응시해서 내 그것만 좀 점수를 잘 받겠다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경희대는 두 과목 사탐, 과탐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고대는 사탐, 과탐 가리지 않고 한 과목 광운대는 수능 최저 없고 자,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반면에 정시를 한번 볼까요? 가천대. 가천대는 자 일반 전형에서는 지 자연계열은 사탐 과탐 가리지 않고 한 과목 100분위 점수로 반영을 합니다. 의대학대는 그 다음에 두 과목 반영, 과탐으로 두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사탐 넣은 친구가 지원할 수 없고 100분위 점수 반영을 합니다. 한의에는 이제 두 과목에 100분위 점수. 일반 전형 2에서는 한 과목 반영하고 표준 점수 반영을 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천대 최상위권 대학들은 보통 이제 100분위 점수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데 가천대는 좀 특이해. 여러 가지 뭐 전형에서도 그렇고 뭐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입학 전형 볼 때 가천대는 한번 꼭 보세요. 특히 이제 중위권 친구들은 가천대 전형 뭐 최상위권도 뭐 여기 지금 의대나 뭐 약대 한의대도 있으니까 뭐 최상위권 중상위권 이상 아이들도 여러분들도 그 가천대 전형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학교하고 좀 다른 좀 특이한 전형들이 좀 있어요.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입시는 뭐지? 변동사항이 있을수록 중상위권한테 유리해. 변동사항이 없으면 어, 최상위권한테 유리한 거고. 예. 왜냐하면 변동사항이 있다는 건 누가 흔들었다는 얘기잖아. 그 흔들었을 때 그 뭔가 변화되는 이 요소들이 나한테 무조건 유리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리할 건덕지가 생기지. 유리할지도 모르잖아. 근데 이게 아무런 변동이 없어. 안정적이야. 그럼 나한테 불리한 거는 그냥 계속 불리한 거야. 가천대는 좀 많이 흔드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봐줬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봅시다. 뭐, 건대는 두 과목하고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사용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따로 이제 가산점 얘기는 없었습니다. 경희대는 사탐, 과탐 두 과목, 여기도 변환 표준 점수. 자, 과탐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 4점을 부여합니다. 요거 알아두실 게 뭐냐면은 요 가산점을 요렇게 경희대처럼 점수로 부여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퍼센트로 부여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요것도 또 부여하는 점수로 부여하느냐 퍼센트로 부여하느냐 요거 따라 또 달라집니다. 여기 뭐 계속 한번 봅시다. 광운대 뭐 국민대 다 이제 3% 많이 부여를 하죠. 자, 여기가 좀 특이하지. 일단 서강대는 그런 거 없고요. 가산점 같은 거. 과기대가 7% 부여합니다. 과목당 가산점이에요. 그러니까 과탐을 두 과목 선택했어. 두 과목 다 과탐 선택했어. 근데 아씨 점수가 조금 내가 이 사탐 선택했으면 점수가 더 잘 나왔을까? 그때 이거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지. 7%를. 서울대는 자 일단 과목별 조합에 따라서 일단 과탐 두 과목이 무조건 여기는 사탐 안 돼. 서울대는
표준 점수, 여기는 변환 표준 점수 아닙니다. 그냥 표준 점수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 과목이 원, 월이냐, 원, 투냐, 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로 보통 이렇게 원 플러스 투 하는 경우에는 동일 계열 과목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화원, 화투 이 조합은 안 됩니다. 화원, 생투 요런 조합이 가능한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고. 뭐 시립대도 과탐 과목당 가산점 3%. 여기는 인문계열도 사탐에다가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뭐 문과 계열로 간다. 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성대 5% 부여합니다. 이쪽 얘기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는 뭐 앞에서 쭉 한 거니까 어떻게 보는지 알 거고. 그 다음에 성신여대 자 10% 부여합니다. 10%. 그것도 여기 100분위 점수 부여 활용을 하는데 과탐 최고 점수 과목 가산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하고 화학을 봤어. 근데 자 물리는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화학은 망쳤어.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가 뭐 1등급이 나왔다. 그치? 근데 화학이 4등급 나왔어. 그럼 평균 되면 2.5등급이네. 그래서 내가 수시에서 내가 뭐 최저를 못 맞췄어. 평균 2.5등급이다. 2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 가면 내가 물리가 1등급이야. 근데 그 최고 점수 거기에 가산점을 10%를 부여해요. 세지. 그치? 세종대는 자 변환 표준 점수 과탐 과목당 가산점 3% 5% 부여합니다. 단과대에 따라서 이제 3% 반영하는 데도 있고 5% 반영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숭실대는 과목당 마찬가지로 2.5%. 인문계열은 사탐에다 또 가산점 부여를 하네요. 연대는 자 3%. 인문계열도 여기는 마찬가지로 3% 반영을 하고요. 자 이대가 좀 많이 부여를 하네요. 6% 과목당 6% 부여하는 거니까. 인하대도 자 여기 아까 요거 잠깐 볼까? 의예과 과탐 두 과목 평균이에요, 평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물리 1등급 화학이 5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평균 내면 2.5등급이잖아. 1등급하고 5등급 나왔다 그러면 6이니까 3등급이지.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평균 3등급으로 해서 놓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과목당 이제 평균 내는 거하고 이제 두 과목이 다 이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하고 그냥 달라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어, 과탐을 요새는 이렇게 이제 사탐 많이 보니까 과탐을 두 과목 본다. 그치? 두 과목 다 예를 들어서 3등급 이상이다. 근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뭐 내가 뭐 물리를 1등급 받았고 화학을 6등급, 5등급 받았어. 그러면 여기에 만족 못하죠. 그지? 만족 못합니다. 그지? 그런데 자 물리가 1등급이고 화학이 5등급인데 두 과목 봐서 평균이 3등급 이상이래. 이러면 되지. 평균이 3등급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평균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좀 잘 봐야 돼요. 자, 여하튼 그렇고요. 중대도 5%. 보통 이제 3% 많이 이제 부여를 하지만 이렇게 중대 3%, 중대 5%, 이대 6%, 세종대 이제 과마다 좀 다르지만 단과대에 따라 5% 비율한 데도 있고 성신여대 10%, 성대 5%, 그죠? 여기 아까 가서 과기대 7% 요렇게 이제 가산점을 좀 많이 부여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시로 갔을 때 좀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근데 이렇게 비율을 몇 퍼센트 아까 뭐 점수를 주는 데도 있었는데 이거 얼마큼의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다음 자료. 이거 아무나 보여주는 자료 아닌데. 그치? 아까 생각했잖아. 어디 가서 사자들한테 눈탱이 맞지 말라고. 표준 점수 무슨 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뭐 이렇게 시커멓게 나와 있냐. 자, 요 자료는 뭐지? 변환 표준 점수 25학년도 정시 기준입니다. 그치? 아까 얘기했던 대부분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활용을 하고요. 자, 이 변환 표준 점수는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거는 모집 요강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는 대부분 대학에서 모집 요강 나오면 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나중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는 수능 점수가 나와야 그 다음에 대학들에서 그 수능 점수를 가지고 변환을 시켜서 표준 점수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뭐 70점 기준으로 뭐 과목마다 달랐죠. 뭐 물리는 뭐 아까 우리 그 위에 거 한번 잠깐 볼까? 여기 보시면은 자, 뭐 작년 수능으로 한번 봅시다. 물리는 뭐 만점자 기준으로 표준 점수가 67점, 65점, 생명은 뭐 70점, 여기 뭐 생유는 77점, 73점, 69. 야, 그러면 화학 만점 맞은 애는 표준 점수 65점이야. 생윤 1등급 받은 애 만점 맞아 77점이야. 야, 씨, 아까 가산점 뭔 의미가 있어, 이거? 65점에서 가산점 준다고 해봐야 77점을 어떻게 따라가, 이거를. 말이 안 되지. 이러면 이제 반대로 문과 애들의 이과 침공이 시작되는 거지. 그지?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과탐 안에서도 차이가 생기는데, 과탐, 사탐 섞어 놓으니까 차이가 더, 그지? 중구난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목 선택에 대한, 유불리,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해서 유리하니, 불리하니,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지? 각 대학들에서는 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이용을 해요. 이게 예전에는 사탐 따로, 과탐 따로 했습니다. 변환표 점수를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점수를 사탐, 과탐 섞어서 이제, 어느 거든지 반영 가능하니까 요새는 그냥 한 뭉뚱이로 막 뭉뚱그려서 합니다. 그럼 이 표준 점수라는 걸 어떻게 만드니? 만드는 방법은, 그러니까 점수를 이제 바꾸는 방법은 학교마다 공개를 하진 않아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예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나 이거 궁금하잖아. 도대체 학교 선생님들이 이 점수를 대학교에서 이 점수를 그냥 만들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몇 개를 이제 좀 추적을 해본 결과 자, 아까 우리 어디 갔지? 다시 점수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 자, 과탐을 한번 가볼까요? 과탐 뭐 따봅시다. 자, 작년 수능으로 한번 봤을 때 만점자 표준 점수가 67점, 65점, 70점, 72점, 77점, 73점, 69점, 69점이죠. 물론 이거 말고 이제 투 과목도 있고 하니까 점수들은 이제 더 다양할 텐데 얘네들을 다 더해서 다 더하고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을 내는 거야, 평균. 됐어? 그래서 얘가 어떤 과목을 시험을 봤던 만점이면 만점이면 뭐야? 100분이 100일 거 아니야. 그지? 어. 만점에 100분이 100이잖아. 걔는 70점을 주는 평균값이 70점 나온 거예요. 아까 그 만점자들 표준 점수를 다 더했더니 70점이래. 걔 70점 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1컷 한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원점수 48점 받은 애들. 그지? 1컷 한 애들. 그지? 여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여기가 4% 1컷이 4%니까 4%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4%인 애들. 그 4%인 애들의 점수를 다 더해요. 사탐도 마찬가지로 다 더해. 그 평균을 내. 4%인 애들의 평균을 내요. 그럼 4%면은 백분위 점수 몇 점이야? 그지? 96점이죠. 그 96점에 대한 표준 아까 그 평균 내 66.69점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 변환 점수라는 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물론 모든 대학이 이러진 않습니다. 모든 대학이 이러진 않는데 대부분 대학들이 이런 방법으로 가요.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다. 선생님들도 잘 몰라. 그래서 정확한 표준 점수는 수능 점수 발표되고 이제 왜냐면 대학들도 이제 그래야 각각의 표준 점수를 알 수 있으니까 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요.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 자료를 좀 많이 빨리 만들다 보니까 모든 대학을 다 하진 못하고 그 당시 선생님이 이 자료 만들 때 기준으로 발표됐던 선생님 기억으로 작년에 건대가 좀 제일 일찍 발표했던 것 같고 보통 수능 점수 나오고 나서 그한 며칠 새에 한 일주일 새에 좀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은,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은 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과목 조사하고 막 이럴 때라서 좀 급하게 만드느라 거의 뭐 일치해요. 자, 여하튼 그래서 그 변환 점수, 요 변환 점수는 그래서, 내가 만든 변환 점수야. 대부분 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자, 요렇게 했더니, 지? 자, 요게 그 백분위에 따른, 지? 여러분 그 수능 성적표 받아보면 백분위 점수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백분위 점수 나와 있고 표준 점수 나와 있는데 그 표준 점수 쓰는 게 아니야. 자기 백분위에 맞는 자기 성적표에 나와 있는 백분위 점수에 해당하는 요 변환 점수를 쓰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내 수능 성적표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90%야 백분위 점수가 내 표준 점수가 선생님 저 표준 점수가 70점이에요. 우리 시험 되게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 어차피 대학에서는 63.82점을 쓰는 거야. 알겠어? 거기 있는 표준 점수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여하튼 요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사탐이건 과탐이건 과목을 먼저 선택할 건 상관없어요. 표준 점수 다 이거 쓰는 겁니다. 변환 점수 탐구는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붙어? 이제 가산점이 붙죠. 그러면 지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2.5% 가산이라고 했는데 과탐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인문계열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사탐에 가산점을 주는 학교도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렇게 점수가 변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점수가 변한다는 겁니다. 여기 3% 가산 줬을 때예요. 5% 성대나 세종대 공과계열 5% 가산되면 요렇게 점수가 변합니다. 경희대 4점입니다. 여기는 퍼센트가 아니라 4점 가산했을 때 이대하고 중대는 자 6% 가산점, 과기대 7%, 명지대 10%. 자 이렇게 줬을 때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색깔로 칠한 거는 이제 뭐냐 이거는 봐봐. 지금 저기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한 거 있지. 얘네들 어떠니? 점수가 70점을 넘지. 무슨 말이냐면 예? 사탐에서 만점을 받은 애보다도 점수가 더 높은 거야. 과탐을 선택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명지대를 간다고 치자. 명지대. 그치? 명지대에서 70.20 쭉 가. 어디야? 100분위 90%. 2등급이죠, 2등급. 2등급 후반입니다, 2등급 후반. 그러니까 내가 과탐에서 2등급 후반 나와도 사탐 만점 받은 거보다 정시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거꾸로 얘기하면 야 내가 과탐이 지금 2등급 후반 나오는데 어? 야 나 사탐 보면 야씨 사회 쉽지 뭐 씨. 내가 그거 씹어먹을 것 같아. 내가 1등급 받을 것 같아. 만점 받아도 의미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볼까 여기? 여기가 선생님이 봐. 66.70이에요. 조금 줄였는데 66.70입니다. 가산점 했을 때 그럼 66.70이면 여기 이렇게 와서 여기에요. 66.69. 그럼 여기서 66.70이면은 여기 3등급 중반이야. 3등급 중반. 내가 3등급 중반 받았는데 사탐 봐서 2등급 받을 거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1등급 받을 거 아니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야, 나는 뭐 과기대 마찬가지야. 여기 내가 3등급 초반이야. 66.77이죠. 그지? 가서 내가 1등급 받을 점수 아니면은 한 등급 올리는 거 난 사탐 보면 한 등급 올릴 수 있어. 의미 없다니까? 요 표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가산점의 위력이 생각보다 커요. 근데 봐봐. 야, 과탐에서 4등급 받던 애가 사탐 간다고 1등급 받을까? 근데 너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안에서 새던 바가지가 밖에 간다고 안 새겠니?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과 애들이 문과 애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야 걔네도 물론 뭐 사회나 이런 게 뭐 아니 수학이나 이런 게 과학이 좀 어려워서 뭐 문과를 갔을지 모르겠지만 걔네들도 바보는 아니잖아. 걔네들도 열심히 거기서 공부하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뭐 이과 애들이 뭐 과탐하다 사탐 오면 어서 어서 절 잡아주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니? 그러니까 그치? 자 그래요. 저 지금 이제 앞에서 좀 얘기했지만 앞에 선생님이 그랬죠. 대세는 지금 사탐으로 가는 걸로 대세는 이미 지금 2학년 애들까지는 어쩔 수 없어. 대세는 이미 간 거고. 그지? 그래서 사탐 쪽에 인원이 늘어나. 그지? 사탐 쪽에 인원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기왕에 사탐으로 갈 거면 그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인원이 많은 쪽 여기 사문 1등급 뭐 그지? 많은 쪽 뭐 7천 명 막. 여기 뭐 2천 명 뭐 이런 거 말고 그치? 야 여기 이거는 여기 뭐 과탐에 있는 거하고 인원 차이 뭐 얼마 나니? 응, 그지?
여기 막 10,000명 가까이 되고 막 이런 거, 그지? 여기 뭐 2배잖아. 생명의 인원 제일 많은데 2배잖아, 그지? 우리가 여기 응시 인원도 한번 보면 과목별로 한번 볼까? 응시 인원도 한번 보면, 그지? 여기 뭐 얼마야 이게? 20만 명이 20만 명, 16만 명. 야, 과탐 전체가 10만 명인데 여기 한 과목이 20만 명이야. 이거 이게 끝났지. 그러니까 굳이 사탐을 하겠다면 한 과목 정도 하겠다면 사문 선택하시라. 인원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등급 따기엔 좋다. 왜? 응. 수시는 수시는 등급이야. 등급은 인원수야, 인원수. 그래서 그렇게 가시라. 하지만 아까 우리 잠깐 봤던 것처럼 어, 의학계열, 뭐 한의대, 약대 이렇게 가는 친구들은 무조건 과탐 2개 봐야 된다. 사탐으로 도망가는 순간에 어, 아마 그런 쪽으로는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사탐론을 할 거면 수시에서 승부 보시라. 정시는 절대 불리해진다. 정시는 안 돼. 힘들어. 보여줘. 여기 보여주고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결론 내려야 되는데, 자, 애들이 이제, 봐봐. 사탐런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뭐야? 과탐에도 잘 안 나오니까. 뭐 과탐에서 잘 안 나오면, 뭐 국어는 잘 나오고, 뭐 수학은 잘 나오겠니? 전반적으로 성적이 이렇게 뭐, 잘 안 나와. 모의고사 맨날 봐도 뭐. 근데, 뭐 모의고사 잘 안 나오는 애들이 뭐 내신은 잘 나왔겠니? 어, 무슨 말이냐면, 전반적으로 성적이 좀 저조한 친구들이 사탐런을 해요. 근데 사탄 런을 하면 가서 선생님이 그 특히 작년, 재작년 이렇게 지금 이제 고3 돼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탄 런을 친구 겨울방학 이제 들어갈 때 선생님 뭐 과학 수업 한 2주, 3주 해 하다가 선생님 못 해먹겠어요. 이러고 이제 사탐을 가요. 처음에는 그냥 뭐 선생님 저 인강도 신청했어요. 모두 했어요. 근데 진짜 아끼는 애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얼굴 볼 때마다 물론 내 수업 들어오는 건 아니지. 화학은 이제 하고 뭐 사탐 과탐을 이제 뭐 생명이나 이제 이렇게 하나 들어올 때 얼굴 보면 어, 뭐 사탐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뭐 인강은 얼마나 들었어? 어, 처음에 조금 합니다. 하다가 야, 인강으로 수업 듣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금 이거 듣는 것도 힘들지. 진짜 힘들어. 그래서 조금씩 늦춰지고 이게 뭐 인강으로 하면 이게 진도가 나가나 그러다가 이제 뭐 3월 4월 모의고사 보잖아 벽에 부딪힙니다. 선생님 사탐 봤는데 아 등급이 안 나와요. 당연하지. 근데 처음에는 자기 위안을 해요.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이제 6월 모의고사 보고 한 4등급 3등급 나오면 사탐에서 과탐한 거는 별 차이 없잖아. 과탐에도 4등급 3등급 나올 건데 과탐은 그나마 하던 거지. 이제 여름 들어가면 이제 되돌릴 방법이 없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다시 결론 내릴게요. 사탐런 수시에서는 권장은 아니지만 그 대세를 나는 막을 수 없어. 정시에서는 막겠다. 정시에서는 사탐런이 불리하다. 그리고 사탐런을 한 애들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의고사 점수도 잘 안 나와, 내신도 잘 안 돼 있어. 당연히 수시 안 쓸 겁니다. 수시, 선생님 저는 수시 아니에요. 저는 어,
정시입니다. 방금 얘기했잖아. 정시 가면 불리하다니까?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사탐런하고 그 애들이 정시하는 거야. 사탐런하면 정시가 불리한데. 그러고 폭망하는 거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끝!